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만나 뵈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직접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척 저도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아빠들의 육아 소통의 장을 통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뇌과학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아이가 어릴수록 뇌의 활동과 성장이 왕성하기에 아빠의 육아 참여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 사회성 등의 인성 발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육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 아빠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족 내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 가족의 행복한 성북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줄 아는 성북의 행복한 모든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이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질문을 가지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한 분 거 올려주세요. 첫 번째가 생각의자에 관한 거죠. 맞나요? 네, 생각의자. 우리 김권율 아빠 혹시 여기 들어와 계세요? 아, 네. 네네, 생각의자 어떤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의자 어떤가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올려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릴 걸 그랬어요. 약간 질문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고요. 연령에 따라 다르고요.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갈게요. 생각의자 어떤가요? 생각의자 괜찮냐라는 걸 거예요, 아마. 생각의자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의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애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과 위험한 상황에서 분리를 시켜놓고 싶어요.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어. 그럼 이거 아동학대가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생각하는 의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찬반의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건 뭐지요? 너 여기 앉아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3살이랬어요. 3살, 4살, 5살 아이가 내가 아까 아빠 말씀을 안 들어서 아빠가 나 조용히 생각해보고 반성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해보자. 이런 애 있던가요? 그러나 이상한 아이예요. 아니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집안일 거예요. 내가 이참에 말을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공포심을 갖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생각의자에서 까딱 그러다가 쾅 넘어지기도 해서 더 혼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생각의자를 쓰신다면 괜찮습니다. 쓰세요. 조건이 있어요. 혼자서 방 안에 그건 가두는 거예요. 불 끄고 여기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 생각 다 하고 나면 아빠 불러 이러면서 불 끄고 문을 닫고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자는 어디에다 두느냐면 엄마 아빠가 볼 수 있는 곳에 두되 장난감이 있거나 뭔가 유혹하는 물건들이 저기 막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생각하는 의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자는 생각을 하라는 강요보다는 이런 효과를 생각하면서 두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분리시켜 놓는다. 안전한 공간으로 우리 아이를 앉아서 생각하게 한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3살 아이는 3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나이에 따라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는 거 집중 시간도 10분, 15분을 가지 못하는데 5분, 10분 이렇게 앉혀두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의자는 괜찮습니다. 사용하세요. 하지만 조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어떤 건가요? 네. 형제간 물건 지금 띄워주셨나요? 네, 형제간 물건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날 경우 형제 싸움에 대한 질문이 꽤 있습니다. 저도 칼럼에 썼는데요. 이런 거예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형제 싸움은요, 성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은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데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제일 보기 좋은 모양이 뭐냐면요.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게 부모님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면서 효도를 하는 걸 알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경쟁 상대가 바로 형제 자매 사이예요. 그래서 칭찬과 훈육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만은 이 물건으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장난감 데이, 이 데이, DAY거든요. 장난감 날을 정해서 집에서 내가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져와서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는 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건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는 함께 사용하는 데이. 이게 이제 장난감일 수도 있고 또 뭐 인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블록일 경우 있고 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공식적으로 놓고 앉아서 노는 경우 그럴 때는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싸우지 말아라 하지 마시고요. 다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살짝 자리를 비켜서 저쪽 소파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자꾸 개입하면 핑계가 많아져요. 형이 뭐 아니면 얘가 뭐 이러면서 서로 할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형제간 다툼에서도 노하우 아시죠? 네가 잘못했네. 너 형한테 왜 그래? 너 동생이 왜 그래? 이러면서 막 형하고 동생을 공평하게 혼내면 우리는 막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둘 다 존중하지 못하는 거고요. 동생에게는 이런 빌미를 줘요. 형도 혼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동생 앞에서 형을 민망하게 하지 말고요. 또 아이들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혼내도 3박 4일 가는 애 있지요. 일명 뒤끝이 장렬하는 아이 있어요. 반면에 5분 전에 혼났는데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성격 좋은 아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고유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롱이다롱이에요. 똑같은 다툼에도 공정하게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불러서 만약에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이 판관이 되지 마세요. 네가 잘못했구나 사과해 이런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야기를 그냥 하게끔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킬 거가 있어요. 뭐냐면 네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자꾸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화가 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 얘기만 하라고 그러세요. 자 들어 내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 얘기만. 물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둘이 똑같으니까 싸움도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꾸만 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탓을 덜하게 돼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이럴 때도요. 남 탓하는 습관 굉장히 이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는 뭐 하시면 되냐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한 게 있겠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 그럼 너는.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 물건을 똑같은 걸 사줘라. 이런 솔루션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의 결정이에요. 제가 많은 질문 가운데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듯이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물건을 사주어서 싸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함께 노는 것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조부모 훈육 들어가는 거죠? 네, 저랑 우리 담당자분이랑 사인이 잘 맞아야 됩니다. 조부모 훈육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들면 돌도 안 된 아가에게 기저귀 말고 쉬하라고 엉덩이를 때려요. 우우 때리면 쉬를 한다네요. 제가 아까 뭐 책육아 전문가, 뭐 밥상머리 전문가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황혼육아 전문가기도 하잖아요. 조부모 육아.
엄마 내 아이를 부탁해 이런 책도 냈습니다. 혹시 지금 황혼육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이 맡기고 워킹맘 또는 워킹데디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부모님께서 훈육에 이렇게 나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부모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훈육하지 마십시오. 훈육은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라고 해도요. 내가 키우니까 내가 더 잘한다. 또는 내가 몇 명을 키웠다. 내가 육아 베테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대변 가리고 소변 가리는 건데 쉬가 조금 대변보다 더 늦게 가려져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기저귀다 말고 여기다 쉬해야지. 뗐지 하면서 엉덩이를 퉁 하면 아이가 이제 충격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아파라.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 변기에다가 쉬를 하고 기저귀를 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엄마 또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애 정서상 안 좋아요 라고 아이 앞에서 부모님을 가르치면요. 이건 아이에게도 안 좋고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 엉덩이 때리면서 쉬 가리는 건 진짜 싫습니다. 내 어머님이라도 그거는 허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지키실 거 아이 앞에서는 훈육하지 마십시오. 엄마랑 우리 아빠랑 또는 친정엄마랑 엄마랑 아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지만 원래 상담할 때는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애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싸우신다요?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언성 높이죠?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에 와서 엄마 아빠 싸웠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자기들의 판단대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는 응가나 쉬 가리는 문제보다 더 큰 정서적인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엄마, 어머니 아직은 기저귀 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2달 정도는 봐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할게요, 엄마. 저희한테 맡겨두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안 된다. 내가 엉덩이 때려서라도 기저귀 떼게 할 거다. 이런 부모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 그러시면 그 어머님이랑 저랑 상담하게끔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요즘은 예전에 키우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져서 엉덩이도 툭 때리면 안 된다더라. 알았다.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귀한 내 아이 엉덩이한테 퉁 때리면 내가 때리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네. 자녀가 4살이시군요. 아이가 기복이 큰 편이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이 기분의 기복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보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4살이면 혹시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우리 아이가 감정의 기복이 큰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선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 집에서 뭔가 좋을 때는 끼악하고 안 좋을 때는 막 떼부리거나 울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기복이 크다고 부모님들이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분 좋지 않을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 분이 아마 아빠이신 것 같아요. 주체가. 그랬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가 느낄 때 부모님들의 생각은요.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가 미러링이란 말이 있어요. 거울 보듯이 내가 너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꽃을 보고 맑은 가을 하늘 보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웃고 밝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아이 좋아하죠. 밝고 혼났더라도 금방 풀어지고. 근데 아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땐 부모님이 은근히 화가 나요. 왜 애가 저렇게 어둡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감정 기복이 커요 어른보다. 우리 어른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가 지금 기분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감정을 보이면 안 되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지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요 여러분 저는 저를 연출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저를 지켜보시는 이 많은 아빠들한테 제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해해 주세요, 이건 프로답지 않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래서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자기를 그대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말을 안 듣는 존재다. 문제는 아이가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폭발을 할 때 부모님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용히 해. 어디 아빠한테 그래? 알았어. 막 이러면서 화 풀어. 웃어. 막 이러는 분이 계세요. 요즘 군대에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은 웃으라고 해서 웃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게 좋은데 사실 받아줘 보셨겠죠. 부모님들은요 여러 번 해보고 안 됐을 때 꼭 질문을 하시거든요. 해봤는데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근데 또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그걸 아빠가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니까 긴 말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랬어? 화났어? 아 그랬구나. 아빠도 긴 말 안 하고 싶잖아요. 그쵸?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그럴 때 아이의 그냥 감정 짜증내갖고 징징징징 거리면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받아준 다음에 요 정도면은 얘가 좀 가라앉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만. 저 어떤가요? 무서운가요? 약간 무표정이죠. 그만. 여기까지. 아빠가 이제 더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준다는 건 뭐냐면 아빠가 판단하기에 얘가 이 정도로 떼부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참고 그렇구나 그래서 해줬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야. 확 화내는 거. 이건 아빠가 감정 기복이 크신 거예요. 아이가 볼 때는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어? 아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거야? 그랬구나. 몇 번 받아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 여기까지. 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참았다 한 번. 우리 3-4번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2번까지 참았어. 3번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분 기복이 크다고 한다면은 어떨 때 그런지, 그리고 기관에 갔을 때도 그런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아빠가 혹시라도 받아주기 힘든 건 아닌지. 아빠가 생각하는 아이는 쾌활하고 명랑하고 밝은 아이를 바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두운 감정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못 받아주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분 할까요? 네, 김태욱 아빠 들어오셨나요?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느라고요. 네. 최봉수님, 우리 딸이에요? 네, 네. 형규님, 이형규님, 혼자 계세요? 가족 다 옆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네, 네. 신호님, 김다윈님, 안녕하세요. 나상엽님, 네, 조금 네네. 시온 아빠세요? 윤시온 아빠, 네. 대웅님? 아우 세상에 마스크까지 쓰셔갖고 완전 삼촌 같으세요. 네. 그리고 용호님, 이야 완전 제대로 자리 잡으셨네요. 동근님, 우리 딸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윤진이 아빠 성우님? 네. 오 서대성님, 우리 아들인가요? 그림 그려. 와 세상에. 아빠 요가 많이. 안녕. 네. 그래요. 우리 4살이고요. 엄마 부재시에 30분 이상 끊임없이 울고불고 떼쓰고 할 때 잘 안 달래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짜 나 궁금해요. 이럴 때 양방향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엄마 부재시 이게 이제 뭐 분리불안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엄마 아빠들께서 워낙에 육아 상식이 많으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엄마하고는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데 아빠하고는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어서. 그리고 아빠가 싫어서는 아닐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거잖아요. 이 익숙함과 낯설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아주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하지도 않고 30분 이상을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 녀석이 내가 편한가 보네. 진짜 무서우면 못 울어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울었다는 건 뭐냐면 아빠가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 울어라. 하루 종일 울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속상하시죠. 제가 아빠들께 훈육을 얘기하기 전에요. 사실은 아빠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하고 싶은 것들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아빠 강연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몇 개를 제가 몇 장을 출력을 해왔는데 이거 평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일부러 PPT 안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좀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여드릴게요. 축구 연습 되니까. 자전거, 바람 쐬고 공기 맛있어요. 공기가 맛있대요. 이 아이들 표현이요. 기가 막힙니다. 청소, 아빠랑 청소하면 좋대요. 엄마들 너무 좋으시죠? 깨끗하면 기분 좋아요. 산책, 아빠랑 하고 싶은 거 산책. 상쾌하고 사진 찍고 도시락 먹기. 트램블린, 퐁퐁이죠. 재밌고 키 커요. 시골 가는 거,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산소 가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같이 자기, 안 무섭고 노래 불러주세요. 목마 태우기, 아빠보다 키 커지고요. 아래를 볼 수 있어요. 업어주기, 와, 그냥 좋아요. 블럭 레고, 아빠가 잘 만들어요. 목욕, 깨끗하고 멋져져요. 드라이브, 아빠랑 데이트해요. 이거 겨우 한 장 중에서도요, 제가 3분의 2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놀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모은 겁니다. 이런 활동, 그러니까 왜 우리 눈높이에서 아이한테 잘해주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맞춰주시는 게 우리 아이에게 점수 따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빨리 가요.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저는 우리 막내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항상 강연에서 이 얘기를 빠뜨리지 않아요. 다시 키운다면, 여러분 저는 다시 키운다면요, 많이 놀아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공부가 중요했다 하더라도 그걸 2번째로 미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혼 덜 낼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훈육으로 너무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들은 4살 때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태욱 아빠님께 이런 솔루션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우는 건 아빠가 무서워서도 싫어서도 아니다. 다만 엄마가 더 좋아서다. 그런데 아빠를 좋아하게 하고 싶고 엄마 부재시에 아빠랑 그래도 1시간 이상은 너무 또 오래 있어도 그렇죠. 엄마가 너무 또 아빠한테만 맡길까 봐 겁난다는 분도 계시네요.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나랑 좀 엄마 안 찾고 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아빠랑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와 애착 형성하고요. 관계를 좋게 하고요.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해 보신다. 이것을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마 김태형 아빠의 질문일 겁니다. 아이의 행동이 지나칠 때 가끔, 아주 가끔 버럭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아이도 아빠 무섭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계 상황을 잘 지혜롭게 온유하게 훈육할 수 있을까요? 옆에 나도 똑같아 이렇게 넣었는데 참 센스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들으시면서 나도 똑같아. 그래요. 우리가 아주 가끔 버럭하죠. 왜냐? 참고 또 참으니까 아주 버럭 가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가끔 버럭하고도 누가 후회하냐면 내가 후회해요. 엄마가, 아빠가 후회하거든요. 후회할 거 알면서 왜 그럴까요?
그래요. 애들도 잘못하고요. 나름 후회해요. 원래 말을 안 듣는 존재라고 했지만 애들이 반성도 안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뇌 발달상 이기적이고 굉장히 감정뇌가 100% 발달한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성뇌가 발달한 부모님도 있죠. 내가 화내면 후회할 거야. 알면서도 참다가 또 버럭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한계 상황을 지혜롭게, 온유하게 훈육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초에서 10초. 해보셨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한 2번, 3번 할 때까지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버럭하는 건데요. 자, 버럭이 아니라 무표정입니다. 버럭이 아니라 엄격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훈육은요. 꼭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여기 올라왔어요. 딸, 거기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건 훈육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가르치려면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5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될 겁니다. 2살, 3살에 대한 훈육은요. 아빠가 빨리 가서 아이를 안아내리라고 제가 얘기해요. 행동으로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아빠 잘 봐. 잘 봐 하고 1초, 2초 기다려야 돼요. 왜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텀을 주는 겁니다. 아빠 잘 봐. 잘 본 다음에 우리 아이로 하여금 그 본 표정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끔 하셔야 돼요. 그런 행동은 안 돼. 아빠는 허락할 수 없어. 5살한테는 분명히 얘기해도 돼요. 딸한테 혹시라도 인심 잃을까봐 막 벌벌벌 떠는 정말 이쁜 딸바보 아빠도 계시죠? 진짜 딸을 이뻐하신다면, 우리 아들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화내고 해주지 마시고요. 아시죠? 뭔지? 화 다 내고 부모가 분이 풀린 다음에 이번 한 번만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 화 다 풀고 나니까 화병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협상하는데 그건 안이해줌만 못한 겁니다. 절대 병 주고 약 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약을 뺏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주지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행동이 지나칠 때가 어떤 행동인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모님께서 훈육을 하신다는 건 안 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걸 겁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좋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이 잘 키우겠다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훈육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아이의 안전이라든가 아이가 잘 크는데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시기 때문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해야 될 때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하지 마. 몇 번이나 말했지가 아니라 처음 우리 아이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듯이 과거 얘기 꺼내지 마시고 아빠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말했지 그건 과거지사예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과거 꺼내지 마시고요.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지. 미래도 예언하지 마시고요. 현재 행동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해봤죠. 제가 좋게도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뜬 거고 오늘 우리 아이의 행동은 처음으로 잘못한 듯이 봐야지 내가 정말 골 100번은 얘기해도 안 되네. 이러면 부모 마음에서 이성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요. 감정적인 것만이 올라옵니다. 감정적인 것이 올라오면요.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해도 감정이 맞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훈육은 온유하거나 꼭 따뜻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가르쳐야 돼요. 제가 훈육의 목소리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중에서
평소에는 미와 솔, 그 음이 좋아요. 그런 목소리로 밝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훈육할 때는 그 아랫소리, 특히 아빠들이 중저음이시잖아요. 안 돼. 아니, 할 수 없어. 아빠는 허락할 수 없어. 정확하게.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아이를 보고. 바로 그거예요. 아이한테 눈 쳐다보라고 하지 말고 아빠가 아이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아빠 보랬지? 아빠 눈 보랬지? 안 보네? 또 안 보네? 이러면 이제 눈 본다 안 본다 이거 가지고 왜요? 괜히 얘기 길어져서 훈육이 없어졌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아이가 쳐다봤다 치고 어떤 내용을 훈육할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아빠가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봐 라고 해요. 아빠 뭐라 했어? 말해봐. 이게 아니라 아빠가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봐. 뛰면 안 된댔어. 잘 알아들었네. 그래. 뛰면 안 된댔어. 뛰면 아래층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말을 잘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른들끼리도 통화했을 때 나는 12시 30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2시 30분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리핏해 주는 게 좋은 것처럼 아빠는 잘 말했지만 아이가 정확하게 들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이거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기해 주면 그래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잘 들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5분 있다 또 그런다? 그럼 어떡하죠?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말이 무슨 통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힘 빠져요. 저는 훈육에 대한 강연을요 수백 번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훈육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오면서 아빠들한테 아무리 사전 질문을 받고 내가 훈육에 대해서 열강을 하면 뭐해. 아빠들이 막상 현실 육아에서는 안 된다고 할 텐데 이러면요. 저는 제 표정에서 확신이 없어요. 말하면 뭐하냐. 또 안 들으실 텐데 맥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가요 지금?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 아빠들은 또다시 시도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제 얼굴과 눈에서 그게 보이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 내일 안동에서 강연을 합니다. 아마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반드시 내일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인성 포럼에 가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강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진짜 말 안 듣는데 그러니 외부에서 온 강사의 말을 뭐 듣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그냥 시간 때우고 올 거예요. 절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는 계속 애들 이러고 앉아있어도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이러고 앉아서도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어제 얘기 조금 아까 얘기 안 듣고 자꾸 외면하죠. 그래도 들어요. 왜냐? 반복과 그죠? 우리 복습, 예습, 학습하잖아요. 이 습이 반복이잖아요. 반복. 반복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훈육은요. 입이 닳도록이에요. 아셨죠? 네, 다음 질문합니다.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은요. 우리 김영래 아빠뿐만 아닙니다. 정말 입에다 물고 있어요. 꿀떡 넘기지를 않습니다. 밥 먹다가 돌아다닙니다. 편식합니다. 콩 싫어해요. 막 굉장히 많거든요. 식사 시간 훈육이 너무 힘들다. 식사 자체를 싫어하게 될까봐 자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식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그 식감 때문에 아이들이 잘 못 넘기는 아이도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애가 생각하기에 좀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식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식단 위주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좋아하는 쪽으로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편식할까봐 또 미리 걱정되고요. 또 조금 먹으면, 배꼴에 적으면 왜 키로 안 간다고 그래서 그게 또 이상한 신화예요. 그래서 막 많이 먹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식사 자체를 싫어할까봐 훈육을 좀 자제하는 편이다. 식사 시간에 훈육을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식사 시간은요, 훈육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또 막 한 입 물고 도망 다니는 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러죠. 치운다, 치운다, 진짜 치운다. 둘, 셋, 하나, 막 하나 반. 왜냐하면 영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아빠들이, 엄마들이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엉터리로 막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빨리 와서 먹어라 이 뜻인데 절대 식사를 가지고 뒤쫓아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근데 그렇게 해요. 왜냐? 안 먹으면 네 손해야 해놓고는 안 먹으면 누가 속이 타냐면 부모님이 속이 타거든요. 지금부터 정말 식사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편식 문제로 그러는지 아니면 목 넘김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잠깐 유동식으로 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부모님 식단으로 해서 아이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섬유질이 너무 많은 걸 주는 건 아닌지 또는 콩을 싫어해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은 싫어하지만 두부는 좋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부는 조금만 먹어요. 그런데 콩은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콩을 싫어한다가 아니라 콩으로 만든 다른 음식은 괜찮아 하는지 예를 들면 두유는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콩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주는 방법도 있어요. 또 아이가 보기에는 양이 많아가지고 막 가뜩이나 조금 먹고 싶은 아이들이 막 벌써 질려요. 그러면 어떡하죠? 숟가락 가지고 계속 장난해요. 퍽퍽퍽 누르기도 하죠. 와 정말 뒤집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툭탁툭탁 먹고 난 다음에 까치발로 식탁 그 싱크대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가끔 그런 애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3살짜리 아이들 밥 안 먹으니까요.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그랬더니 큰아이를 둔 선배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나도 3학년 되면 없어서 못 먹어 막 이랬다는데 지금은 안 믿어져요. 왜냐 지금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양이 좀 그렇다면은 그릇을 고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 그릇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만 주지 말고요. 이렇게 몇 개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같은 건데 그죠? 근데 그릇을 큰 그릇에다가 2숟갈 놓는 거하고요. 작은 그릇에다가 2숟갈 놓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큰 그릇에다 2숟갈 놓으면 조금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이 없는 아이도 있고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2숟갈 놓으면 그게 더 부담 없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릇부터 고르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얼마큼 먹을 거야? 재밌게 하세요. 너무 비장한 육아하지 마시고요. 얼마큼 먹을 거야? 그럼 1숟갈, 3숟갈. 그럼 애가 몇 숟갈 고를까요? 1숟갈. 그러면 1숟갈. 알았어. 그래서 숟가락 같이 잡고 1숟갈을 크게 푹 떠갖고 1숟갈. 딱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느낌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 아이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은 정말 식탁을 치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안 먹으면 치울 거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꾸 장난 노는 아이한테는 저 한번 보세요. 누구야? 응? 식사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진지해지잖아요 아이가. 응.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정말 안 먹을 거야? 응 알았어. 그러면 저기 가서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학대래요. 먹는 거 뺏는다든가. 너 다신 안 줘? 제가 학대 자료를 좀 갖고 왔거든요. 훈육과 학대는 뭐라고 했죠? 작은 차이라고 했잖아요. 네. 밥을 늦게 먹는다고 뺏어서 그만 먹게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안 먹으려면 나가. 아우 어딜 가요? 얘가 갈 데 없어요. 밥 안 먹는 게 무슨 죄라고 나가라고 쫓아내나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래서 정말 대문 밖에 나가 손 들고 있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문화가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으로 하는데 이래놓고 이제 간식도 안 줄 거야. 밥 안 줄 거야. 절대 안 줄 거야 해놓고 누가 주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주세요. 10중 8구는 그래요. 아닌데도 얘가 일주일 안 먹는다. 그런 아이 있으면 저한테도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배고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아주 식습관 이상하지 않는 애 치고는요, 더 달라고 해요. 선생님이 김치 쬐끔 줬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김치 안 먹으면서도. 왜냐하면 샘나고 다른 아이들 보면서 자기도 먹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관에 가기 전까지는 바르게 앉아서 식습관을 잡아주되 안 먹으면 식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시계방 6 될 때까지는 밥이 없어. 알았지? 알았지? 하고 귀에 한번 더 주세요. 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래도 몇 분이 올라오셨거든요. 아마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비슷하게 그런 사례가 있고 아닌 사례가 있고 그럴 거예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상담실에다 남겨놓으시고요. 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네, 띄우셨나요? 나상엽 아빠, 아우 3살, 7살 잘하셨어요. 우리 두 친구 키우느라고 애 많이 쓰시겠네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훈육은 항상 매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구두로 몇 차례 주의를 주고. 아유 오늘 이거 빨리 지워야 돼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매로 다스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쵸, 자제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있어요. 말로 잘 했는데 안 들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매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끼리는 심정적으로 아유 오죽하면 그래. 맘카페 들어가 보셨어요? 야, 정말 진짜 부모님들의 감정 조절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막 올라가는데 저 빨리 내리라고 하고 싶어요. 거의 학대 수준이 많거든요. 근데 엄마들끼리 막 서로 동병상련이에요. 저도 그래요. 유유. 정말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유유. 그래도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우우. 그래도 이번에 유치원에서 오면 잘해줘야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고해성사를 막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아빠가 때렸다요?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아빠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아버님, 혹시 우리 누구누구 매로 때리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 제가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때렸습니다.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이게 요즘 네. 이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세요. 원장 선생님,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네, 그래서 매는 안 됩니다. 훈육이요, 매로 통한다면 우리가 이 좋은 금요일 훈육에 대한 고민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 우리는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더 말을 잘 들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두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아이가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뭣도 모르고 큰 거예요. 그렇게 다 크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서 만약에 이 아이가 17살 됐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안 맞았는데 나만 맞았다. 그러면 있죠, 굉장히 원망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뭔지는 저는 알아요. 제가 매로 하지 않고요, 말 잘 듣게 하는 거 몇 번 상담해 드릴게요. 3번도 좋고 4번도 해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이거 못하게 할 거야. 김호선 아빠 어디 계세요? 아유, 네. 얼굴은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이거 못하게 할 거야.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 라고 쓰신 거로 제가 해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안 돼. 알았지가 아니라 그러면 같은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있잖아요. 말투라는 말 쓰잖아요. 말투.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근데요, 어도 달라요. 아도 달라요. 예? 정말?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도 달라요. 그래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안 돼. 위험해.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조금 조건부라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럼 너 앞으로 이거 못하게 할 거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뭐랄까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말입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아빠가 화날 것 같아. 화날 것 같다. 이 얘기는 왜 괜찮냐면요.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네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아빠가 화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4살이라고 했는데 좀 알아들을 듯 말 듯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또 행동했죠. 그러면 아빠 화났어 라고 얘기하세요. 아빠가 화나면 앞으로 너하고 노는 것은 안 놀아줄 수도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안 놀아줄 수도 있어. 이런 조건은 괜찮습니다. 화가 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행동을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빠가 화날 것 같다고 했는데 또 그랬다 그러면 아빠는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화를 내냐면 아이에게 분풀이하는 화가 아니라 아빠 화났어. 화났기 때문에 뭐죠? 너랑 노는 것들은 아빠가 안 할 거야. 그럼요. 아이도요. 결핍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뭐든지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땐 그 연령에 맞는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또 훈육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훈육은요. 잘못된 것을 잘할 수 있게 수정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잘 클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또 바로 잡아주면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갈까요? 우리 남춘호 아빠님과 했나요? 네. 아이에게 회초리를 안 듭니다. 그게 능사인지 고민됩니다. 아까 매 얘기 나왔을 때 된 것 같은데요. 아빠는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이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걸까? 내가 과연 매를 안 드는 거, 회초리를 안 드는 것이 괜찮은 걸까?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능사예요, 이게요. 회초리 들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단호하다는 거하고요.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가 다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엄마 아빠는요. 입을 닫고 뒷모습을 잘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보여주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엄마 아빠가 일찍 일어나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형제자매 잘 지내길 바란다면 엄마 아빠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통화할 때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내며 아이들 앞에서 이모나 고모에 대해서 좋게 말하며, 이런 것들이 바로 뒷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회초리 안 들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훈육에 대한 능력이 있으셔야 하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100%는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알면 실천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한테는 훈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도 훌륭한 부모님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아주 저 확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안 드신 거 잘하셨어요. 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박주영 아빠 것이죠. 네, 남자아이인데요. 엄마 말은 무서워서 잘 듣고요. 아빠 말은 안 듣습니다. 엄마가 훈육하고 저는 다독여주는 역할인데 너무 제 말을 안 듣네요. 어떡할까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엄부, 자모. 요즘은 엄모, 자부 있죠, 그쵸? 자애로운 아빠들이 많습니다. 아유, 가뜩이나 내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없는데 괜히 훈육까지 해서 혼내서 아이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싶지 않아. 그냥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랑 함께 지내니까 아이의 특성도 잘 알고 훈육도 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훈육을 맡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아의 일관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 다 엄한 것이 일관도 아니고요. 둘 다 후한 것이 일관성도 아닙니다. 육아는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훈육하고요. 아빠는 좀 품어주는 역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빠 말 안 듣는다는 거. 그쵸? 더군다나 아들인데 아들이 좀 아빠를 좀 무서워하고, 움찔하면서 말도 듣는 척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내가 훈육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애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소도 비빌 언덕 있어야 한다고 아빠한테 괜히 이렇게 응석 부리고 비비고 치대고 그러지만 아빠 말을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아빠가 좋아서 그래요. 어릴 때 좀 말 안 듣고 싶잖아요. 막 얼어가지고 엄마 앞에서도 아빠 앞에서도 말 잘 듣고 그런 기계적인 아이보다는 조금 아빠한테 치대면서 응석도 부리면서 이렇게 좀 여지를 좀 주시고요. 대신에 아빠가 그래도 좀 권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앞에서 앉으실 때도요. 이렇게 좀 멋지게 앉으시고요. 걸으실 때도 조금 더 멋지게 걸으시고요. 아이 앞에서 아내에게 하는 행동도 조금 더 근사한 그러면서 아이랑 얘기할 때도 아빠답게 아빠답게가 뭐냐면요. 때로는 친구 같지만 어른다운 거 있잖아요. 식사하실 때도 아 여보 잘 먹었어? 오늘은 설거지 좀 내가 할까? 라든가 청소 좀 해볼까? 하면서 아까 우리 아이들 같이 청소하면 좋댔잖아요. 이렇게 멋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겐 훌륭한 아빠 롤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혼내고 훈육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서운 아빠가 되기보다는 자애롭고 따뜻하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그러면서도 나한테도 참 따뜻한 그런 아빠로 기억되면서도 멋진 남자. 괜찮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욱 아빠시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네요. 우리 아이가 4살이에요. 그래요. 말을 대화로 풀어나간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훈육을 할 때 말로 이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뭐뭐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뭐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아이가 착착 알아들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대화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우리 애가 어른들끼리도 있잖아요. 대화 안 되는 경우 많죠. 그죠? 저 사람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요. 쟤만 안 보이면 정말 살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내가 잘 키우고 싶은 아이랑 이상적으로 대화가 잘 된다면 그건 꿈 같고 그림 같은 이야기예요. 대화 안 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잘 키우려고 사랑의 의미 하나도 안 놓고 큰 소리도 좀 안 지르면서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감이 들거든요. 당연하지. 아유, 너하고 무슨 말이 통하겠니? 하지만 아빠는 너하고 대화가 될 거라고 믿어. 요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가는 거고요. 말이 씨가 되고요. 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4살이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왜냐면 임명주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은 감정내는 100%인데 이성내는 아직 반도 안 됐대잖아. 야물지가 않았어. 잘 키우려는 나의 이상과 지 맘대로 하고 싶은 저하고 이게 맞겠어? 그러니까 앞에서 응 그래 놓고는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 딩동댕 우리 아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화로 다 풀어나가는 그런 어른도 없는데 하물며 30몇 살 아빠하고 4살 아이하고 안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요. 우리 아이 키우는 데는요. 인내와 반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해봤자야가 아니라 오늘 말하고 지금 말하면 될 수도 있어. 희망의 끈을 안 놓는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적으로 우리 앞으로도 이상적으로 좀 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다음 질문 주세요. 자기 주장 심한 아이인가요? 7살이래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미운 7살.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있어요. terrible 2.
우리 나이로 3살, 뭐 2살, 이야, 조금 뭘 안다고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 안 먹고 컸다고, 또는 자기 주장이 심해진다. 참 예쁘게 표현하셨네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말 안 듣고 떼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 주장이 심해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고맙지 않나요? 어유, 컸네. 어쭈, 다 컸네.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제가 아빠들이 방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아우 세상에, 이 시간에 8시에 여기 모이셔가지고 다들 노트북 켜고 뭐 펴시고 막 앉으신 거예요. 3, 4, 5. 너무너무 저는 막 흐뭇하고 이뻤거든요. 아빠들인데도 귀엽고 예뻤어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막 대들고, 근데 아빠한테 발길질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막 흐뭇하다, 어유 다 컸네, 건강하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뭔가 막 떼부리면서 그게 아니라고 아빠한테 막 뭔가를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요, 속으로 흐뭇한 생각을 하면서요, 딱 쳐다보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네가 징징거리고 말하면 안 들려. 다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큰 어른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럼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하고 아빠가 대화 상대로 여겨주는 거 다 직관으로 느끼거든요. 그래, 그럼 앉아보자. 여기 앉아봐. 아빠도 여기 앉을게. 들을 준비됐어, 아빠가. 말해봐. 여러분, 엥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빠는 서고, 아이도 서가지고 아빠는 이만큼인데 아이는 이만큼이잖아요. 뭐, 너 우리 자꾸 고집 부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고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어떻게 한다? 흐뭇하네. 아유, 컸다고. 7살이나. 아, 많이 키웠다. 7살이야. 네가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이를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면 앉아서 얘기할까? 서서 얘기할까? 이렇게 선택권도 주세요. 아빠 생각엔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앉자. 앉을 때도 여기 앉아. 이 손가락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여기 앉아. 아우, 굉장히 대접해 주는 거잖아. 여기 앉아. 아빠도 앉을게. 준비됐어. 어떠세요? 멋진 아빠예요. 이게 바로 자기 주장이 심해지는 아이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요것도 일종의 부정적 감정이에요. 아빠 말 틀리고 내 말이 맞아 하고 막 나름대로 고집 부리고 이럴 때, 생떼 부릴 때 있잖아요. 참 밉죠. 밉죠. 그러니까 아마 질문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운 행동은요, 2살 때도, 3살 때도, 5살 때도, 7살 때도, 13살 때도, 15살 때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우리 아이 17살 때, 지금 내가 이 아이 혼내려고 하는 이 사안이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었을까? 이걸 순간 전환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10년 후를 화나는 그 순간에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매를 들어야 되는 이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그 정도의 강압적으로 나갈 상황이었는가? 근데 15살, 17살 되면은요, 이제 엄마 아빠가요, 절절매요. 그때 절절매는 것은, 그래, 네가 좀 컸으니까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양보하는 절절매는 것 하고요. 어렸을 때 아이에게 나름 약점 잡혀서 절절매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 7살, 미운 7살이에요. 많이 키우셨습니다. 조금만 흐뭇하게 바라보시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동병상련 얘기했잖아요.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있잖아요. 왠지 위로가 된대요. 나만 아프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나름의 지혜도 생기는 거고요. 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서동근 아빠 질문이시죠?
훈육 시 울면 더 혼내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이 울어요. 조용히 하고 울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 울어요. 부모님 목소리 높여요. 아이 계속 울어요. 부모님 목소리 높여요. 이렇게 되거든요. 좀 계속 울라고 여기 지금 질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울라고 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얼만큼 둬야 되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하루 종일 우는 애는 없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솔직히 몇 분만 울어도 지쳐요. 왜냐하면 지금 몇 분만 운 게 아니라 얘는 어제도 그제도 며칠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계속 그런 기질로 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 울음에 노이로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는 거 조금 지켜보세요. 그냥 두세요라고 해도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 하루 이틀이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훈육 시 울면 더 혼내는데 이게 뭐냐면 울지 말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너 자꾸 울면 말 안 들어준다. 너 울면 뭐뭐 한다. 너 울면 뭐뭐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애 더 울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막 울거나 슬플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약 올리면 더 격해지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게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가라앉게 놔두는 건데 가라앉히려고 부모님이 하시는 거 있죠. 뭐죠? 울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히게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거실에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시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막 발을 구르며 우는 애도 있고요. 땅땅거리고 우는 아이도 있고요. 뭐 앙앙 우는 아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가 음악을 듣는 방법도 추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을 걸게 처음부터 귀 음악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가 더 정말 격해지잖아요. 근데 하다가 아빠는 네가 울면, 근데 그때도 조그맣게 해야 돼. 아빠는 네가 울면 화가 나려고 해. 그래서 음악을 들을게. 그럼 조그만 목소리는 들리냐고요? 목소리 줄이면 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울면서 하는 애도 있어요. 뭐라고? 그래. 아빠가 뛰어오면 시끄러워서 음악을 들으려고 해.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재밌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격해져서 더 우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통하는 아이인가요? 아이에 따라서 부모님의 반응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기를 쓰면서 우는 아이한테는 그게 약 올리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가까이 가서 얘기하세요.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건 감정을 격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얘는 혼자 울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빠가 옆에 있을게. 그런데 시끄러워서 음악을 듣고 있을게. 다 울고 아빠한테 와서 할 말 있으면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아빠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떨 때 우는가? 훈육할 때 무조건 조금만 훈육하려고 해도 서러워하는 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평소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혼내네?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서운해져 갖고 우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우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좀 많이 야단을 쳐서 우는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울면 더 혼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세요. 아빠가 이 부분은 너 잘 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훈육을 하시든지요. 훈육하다 울면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 아빠 얘기 다 끝났어. 하고 자리를 뜨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더 혼내지 마십시오. 훈육이라는 그 자체로만도 우리 아이는 이미 1차로 혼났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모든 훈육은요,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혼나는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네, 됐나요? 소파에서 뛰거나 할 때 걱정돼서 하지 마세요 하면 할 거야 하고 말을 안 듣네요. 편식도 심해서 단백질 안 먹고 김치만 먹습니다. 네, 3살 아이니까요. 우리 신병희 아빠. 우리 7살만 돼도
소파에서 뛸 때 하지 마세요 하는 아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훈육의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요. 걱정돼서 하지 마세요 하면은 할 거야 하고 뛴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하고 할 거야 이러면서 반복해가지고 무슨 게임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병희 아빠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소파에서 뛰거나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행동을 해서 위험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훈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3살 아이기 때문에 소파에서 뛰면 넘어질 수도 있고 소파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아빠는 너가 걱정이 되고 막 이러면서 말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긴 말보다는 짧게 말하고 우리 아이에게 행동으로 훈육을 하는 겁니다. 갑니다. 앉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파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우리 지하철 의자에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앉는 거죠. 소파도 그쵸.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장난감이고요. 놀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집에서도 집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냐면 조절감을, 훈육은 조절감을 키우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게 훈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올라가서 쿵쿵쿵 뛰면서 재미있고 싶으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요. 아이를 보면서 누구야? 이름 불러요. 쳐다보면 소파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소파에 올라가서 뛰면 안 돼. 또 올라가면 아빠는 너를 또 내려오게 할 거야. 그럼 그게 재미있어서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훈육하면요. 아이도 어느 결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런 약속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좋게 말을 하는데 이럴 때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훈육은요. 웃으면서 하면 아이가 헷갈려요. 훈육은 여기에선 금지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잘 지낸다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엄격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편식 단백질 김치 먹는다고 했는데 또 김치 안 먹어서 또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까 단백질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 소고기, 콩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러니까 숨김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다져서 전을 부친다든가 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전 같은 거는 좀 잘 먹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좀 번거롭지만 진심으로 편식을 고치고 싶다. 정말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쉽진 않아요. 아이랑 함께 음식 만들어 보는 거. 채소 싫어하는 채소 네오포비아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채소 다듬는 거, 마트에 같이 가서 고기 같이 사보는 거, 생선 사보는 거, 어떤 거 먹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애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른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마트에 가서 직접 사본다든가 요리하는데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면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이요. 정성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진심으로 고치고 싶다면 부모님의 그런 정성, 시간 들이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네. 그렇군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질문. 훈육의 한계치인가요? 네. 훈육의 한계치, 화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훈육법. 제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 시나리오에 없었는데요.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어서 참 다행이에요. 훈육의 한계치, 화내지 않고 감정 드러내지 않고 버럭하지 않고 욱하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계단 뛰면 버럭 욱 화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예요. 애들이니까. 애들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오히려 화나려는 그 부모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내 아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내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아무리 순한 아빠도요. 순간 위험해지면 그보다 훨씬 격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분신이에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 안 좋은 행동, 반복하는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모르게 화가 먼저 나가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은 있지만 없어요. 왜 있지만 없냐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지금부터 내가 우리 아이 훈육을 100번씩은 정말 반복해서 해도 말을 안 듣는 아이입니다. 라는 걸 가정을 해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좋은 훈육도요. 도저히 내가 얘한테는 안 돼.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한계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좀 통 크게 청와대로 가볼까요? 지금 영빈관에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분 나쁜 어떤 예기치 못한 것이 만약에 생겼다고 또 가정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럴 때 내 감정 드러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에서 나의 윗분, 혹은 내가 어려운 사람, 혹은 거래처에 누군가 이런 분들하고 뭔가 대화가 안 되더라도 있죠. 그 자리에서 책상 땅 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아마 감정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우, 내가 뭐뭐 해서 참지 아마 이러면서 나의 감정을 순간 조절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화내고 화난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됐는데. 근데 나 지금 화나고 있어. 이거를 안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지금 화나는데 이걸 어떻게 낼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거래처 직원과 나의 윗분과 나의 어려운 사람과 잘 보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땐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약 올려도 내가 이거 성사시켜야 돼. 참자.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지만 참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요, 화가 난다, 화낸다라는 구분이 없이 화를 내고 말아요. 그러면서 항상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잘 하다가요, 잘 참다가요, 화를 냅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봐서 그런 줄 아세요? 만만히 봐서 그래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너무 편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애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여기 모이신 아빠들은 10살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살 이후라고 생각하면서 가정하면서 지금 강연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나는 10살 전까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육아를 했다. 지금 10살 전이지만 몇 년 후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는 10살 전까지 우리 애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 첫 번째, 너 혼자서 이것도 못하냐? 난 너처럼 못하는 애 처음 봤다.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 어휴, 이걸 그냥 하면서 자나? 뭐 구두주걱으로 때리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인 적이 있다. 벌써 몇 번째냐? 소변은 소변통에다 놓으라고 했지. 변기에 놓으라고 했지. 너 실수했으니까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라. 라고 한 적이 있다. 팔을 잡아 당기거나 등을 떠밀면서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두 가지만 더 불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거 한 18가지인데 밥을 늦게 먹는다고 그만 먹게 하고 숟가락을 큰 소리로
내려놓은 적이 있다. 공포 조성한 거죠. 그 다음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 한 적 여러 번 있다. 이거 다 읽어드리면요 아마 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나 2가지 돼, 한 3가지 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아이 불결하게 예를 들면 샤워도 잘 안 시키거나 씻기 싫어한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싫어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불결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도 아동학대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씻기 싫어하는 아이를 잘 씻겨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애는 힘들어해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랑요,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하려면 내가 화나는 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제가 뜬금없는 솔루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분들이 지금 옆에 안 보이시나요? 훈육을 잘 하시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솔루션이죠, 그쵸? 근데 금방 아하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행복하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특히 아빠들 명심하세요. 훈육 잘하면서 아이 잘 키우려면 아내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아내는 우리 아이와 가장 많이 호흡하면서 우리 아이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엄마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스카이캐슬인가요? 아니면 어떤 광고에서인가요? 그랬죠? 치과 치료 받는데 애가 100점 맞았다니까 치과 치료 받으면서 웃어요. 치과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 또 병원 중에 하나잖아요. 막 들어가면서 드드드득 소리 막 들리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데 그 아픔도 고통도 사라지게 하는 게 뭐냐면 기분 좋음이에요. 같은 행동도 너 이리 와봐 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랬잖아. 이리 와봐. 저거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부모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특히 아빠가 훈육 잘 하시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아이와 많이 호흡하는 엄마가 훈육을 더 잘하실 수가 있으세요. 훈육 잘하고 싶으시면 훈육 전문가인 저하고도 함께 제가 육아 멘토 되드리지만 엄마하고 이야기가 잘 돼야 돼요.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세요. 그러면 함부로 화내지 않아요. 함부로 감정을 정말 욱 버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계치, 훈육의 한계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훈육을 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요, 아이의 행동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아이는 조금 측은지심을 느껴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을 잡고 말겠어. 바로 잡아줄 거야. 그래야지 되는 거야. 라기보다는 크느라고 애쓴다. 그래. 너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지. 엄마 아빠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진짜 많거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에는 정말 훈육의 품질 차이가 많거든요. 제가 마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짧은 건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로 남을 해치는 것은 벌과 같다. 벌은 성이 나면 쏜다. 쏘인 곳은 아프고 말지만 벌은 목숨을 잃는다. 목숨 잃지 않는 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벌은요, 쏘는 순간 내장이 나온대요. 가까이 보면 쏘는 순간.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공격이거든요. 분노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잘 키우려고 우리 아이들 훈육하면서 감정 조절 안 돼서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덜 후회하고 키우기, 전혀 후회하지 않고 키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양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때로는 화도 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버럭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도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덜 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또는 나를 항상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수록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하는 훈육의 품질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자존감도요, 부모 자존감이 먼저더라고요.
내 걸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를 세우는 것. 이것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원래는 저길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좀 한번 보고요.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저는 저 카메라 보고서 저는 저 카메라 보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좀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카메라 보고 인사할게요. 여러분 아이 키우다가 궁금한 거 저하고 함께 전화로 통화하면서요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아이 잘 키우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